낡고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자전거 한 대가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은 거칠었고 페달을 밟는 다리는 단단했다. 20살 청년 준호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언제나 어딘가 아련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햇살 좋은 오후에도 낡은 mp3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고전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곤 했다. 그의 외모는 지극히 평범했다. 약간 부스스한 검은 머리칼과 늘 조금은 지쳐 보이는 따뜻한 눈매. 하지만 그 눈매 속에는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려는 듯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에 살았다. 그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이었고 늙고 병든 할머니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 여동생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쉴 틈 없이 거리를 누볐다. 때로는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자전거를 고쳐주는 일로 푼돈을 벌기도 했다. 그의 손은 늘 기름때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가족의 온기가 준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 어두컴컴한 골목길 모퉁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낑, 낑. 준호는 자전거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박스 더미 옆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다리를 절룩이는 것을 보니 어딘가 다친 모양이었다. 강아지의 눈은 두려움과 함께 애처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지갑에는 고작 몇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오늘 번 돈은 할머니 약값과 동생의 학용품을 사는데 겨우 맞춰놓은 돈이었다. 이 작은 생명을 돌볼 여유는 없었다. 그는 피곤에 절어 있었다. 차가운 골목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강아지의 슬픈 눈망울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준호의 따뜻한 눈빛에 이내 꼬리를 살랑였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빵 조각 하나를 꺼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먹고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괜찮아, 괜찮아. 준호는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다.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치료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정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다. 그는 힘겹게 페달을 밟으며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벗어났다. 준호의 낡은 책상 위에는 항상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수첩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부품의 세밀한 스케치와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다. 윤활유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이 수첩은 그의 보물 1호였다. 사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길거리의 낡은 자동차를 보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엔진의 구조와 복잡한 부품들을 상상하곤 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자동차 정비사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생전에 준호에게 준호야, 너는 손끝이 예리하고 머리가 명석하니 언젠가 아빠보다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어린 준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준호의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다. 학비는커녕 당장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 그는 낮에는 땀 흘리며 일을 하고 밤에는 낡은 책상에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헌책방에서 어렵게 구한 기계공학 서적을 탐독했다. 손톱 밑에는 늘 기름때가 박혀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꿈을 꾸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손으로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가 쌓아온 지식과 열정은 낡은 수첩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뛰어난 재능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폭풍 전의 고요 속에서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존재했다. 그 불씨는 언젠가 세상에 그의 존재를 증명할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었다. 준호의 팍팍한 일상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지훈이었다. 지훈은 준호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로 준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현실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으로 늘 준호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랐다. 야, 김준호 너같이 기계 만지는데 천재적인 놈이 왜 이따위 배달이나 하고 있냐. 할머니도 이제 연세 드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야지. 지우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준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거나 낡은 기계 부품을 구해다 주는 등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였다. 어느 비 내리던 오후, 준호는 지훈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다. 의사는 준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긴급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비는 그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몇 장의 낡은 지폐만이 허무하게 흔들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할머니는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시각, 도심에서는 또 다른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젊은 여성 백만장자이자 IT 기업 미라클테크의 CEO인 은채는 초조한 얼굴로 최고급 스포츠카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25살의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차가운 도시적인 분위기와 타인을 쉽게 믿지 않는 냉철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돈과 성공을 숭배했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다. 그녀에게 돈은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언론은 그녀를 젊은 사업가 성공 신화라며 추켜 세웠고 이러한 관심은 그녀를 더욱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태하고 게으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자립심이 부족한 이들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은채는 오늘 자신의 사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수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녀의 회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그곳은 준호가 사는 낡은 동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은채는 시계만 연신 확인하며 초조해했다. 젠장, 늦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때였다. 휙 펴.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은채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확인해보니
오른쪽 앞 타이어가 처참하게 펑크 나 있었다. 날카로운 쇠조각이 타이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은채는 얼굴을 구겼다.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곳은 외진 곳이라 견인차가 오려면 한참이나 걸릴 것 같았다. 중요한 미팅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최고급 스포츠카는 무용지물이 되어 갓길에 처박혀 있었다. 은채는 답답함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고 주변에는 허름한 공장 건물과 낡은 주택들만 보일 뿐이었다.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직접 타이어를 갈아볼까 했지만 고급 스포츠카의 복잡한 구조와 엄청나게 무거운 타이어는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매니큐어 칠한 손톱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다. 젠장 누가 좀 도와줘 아무나. 은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방해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에게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감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차에 더럽고 낡은 손을 대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중요한 계약과 손에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은채는 타이어가 펑크난 자신의 람보르기니 옆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중요한 계약이 걸린 미팅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외진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그녀는 안절부절 못했다. 고급스러운 정장 재킷은 구겨졌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짜증과 함께 세상이 자신에게 등 돌린 듯 단 불쾌감이 가득했다. 이런 시골길에서 누가 날 도와준다는 거야.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비포장 도로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은채에게로 다가왔다. 자전거를 탄 남자는 땀으로 축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에는 배달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다름 아닌 준호였다. 그는 방금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준호는 멀리서도 갓길에 멈춰선 고급 스포츠카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차의 펑크난 타이어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 할머니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섣불리 나섰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채의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을 본 순간 준호는 저도 모르게 자전거 페달을 멈췄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공경에 처한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늘 가르쳐주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을 떠올렸다. 준호는 자전거에서 내려 은채에게로 걸어갔다. 저기요, 혹시 타이어가 펑크 나셨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스쳤다. 이런 허름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감히 내게 말을 걸어 혹시 돈을 요구하려는 건가? 아니면 차에 무슨 짓이라도 하려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 도움을 받을 이유라도 있어. 은채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 차에 함부로 손대지 마.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차니까. 준호는 은채의 경멸 섞인 말투에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할머니의 수술비가 절실했지만 이런 식으로 도움을 팔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돌아설까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은채의 표정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초조함과 절박함이 역력했다.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급해 보이셔서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공구 가방에서 몇 가지 도구를 꺼냈다. 렌치, 지렛대, 그리고 특수 제작된 듯한 접착제가 든 작은 통. 이 도구들은 그가 배달 일을 하면서 자전거를 고치거나 동네 사람들의 낡은 기계를 수리해 줄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타이어를 살폈다. 이건 그냥 펑크가 아니라 날카로운 소의 조각이 깊이 박혔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더라도 혼자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 고급차는 타이어 교체가 일반 차량과 좀 다를 텐데요. 준호는 타이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진지한 기술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은채는 준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차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정확했다. 그녀의 차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타이어 교체가 불가능했다.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차에서 필요한 도구를 찾으려 했지만 은채의 채는 기본 공구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준호는 한숨을 쉬고는 자신의 낡은 공구 가방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꺼냈다. 그는 능숙하게 펑크난 타이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렌치를 돌리는 손길은 유려했고 육중한 타이어를 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모습은 힘겨워 보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타이어 안에서 박혀있던 소의 조각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직접 만든 특수 접착제를 능숙하게 바르고 패치를 붙였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더러웠지만 그의 섬세한 움직임 속에는 타고난 재능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는 듯한 집중력이었다. 은채는 팔짱을 낀 채 준호의 작업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경멸하던 눈빛이었지만 준호의 전문적이고 능숙한 손놀림을 보면서 그녀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단지 타이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회사 기술팀 외에는 본 적이 없었다.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은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준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낡은 수동식 공기 펌프를 꺼내 펌프질을 시작했다. 쉭, 쉭.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는 묵묵히 펌프질을 계속했다. 채 30분도 걸리지 않아 펑크 났던 타이어는 완벽하게 수리되어 다시 팽팽해졌다. 준호는 펌프질을 멈추고 타이어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제 됐습니다. 급하게 가는 길이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낡은 걸레로 손에 묻은 기름때를 대충 닦아내고는 자신의 공구들을 챙겼다. 그는 인사를 건네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려 했다. 잠깐만요. 은채는 황급히 그를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능숙한 솜씨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 준호에게 내밀었다. 이거 수고비예요.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몇백만 원은 될 법한 돈을 다 내밀었다. 그녀의 방식대로 보상을 하는 것이었다. 준호는 돈을 보았다. 할머니의 수술비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했다. 이 돈이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는 은채의 얼굴에 남아있던 당황스러운 표정을 뒤로 한 채 왔던 길을 따라 조용히 사라졌다. 은채는 손에 들린 지폐 뭉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가 내민 돈을 거절한 사람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녀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이끌림이었다. 저 남자, 대체 누구지?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사라진 길을 응시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방금 내 차를 고쳐주고 간 남자에 대해 조사해줘. 아주 자세하게. 그녀는 준호의 존재를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의 손에 묻어있던 기름때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했기 때문이었다. 은채는 준호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예상치 못한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조용히 사라진 허름한 동네의 정비공이라고 생각했던 준호는 한때 천재적인 재능으로 기계 공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전설적인 자동차 정비사였다. 심지어 준호가 만든 낡은 수첩 속의 스케치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은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흥미를 느꼈다. 단순히 기술적인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돈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준호의 순수한 눈빛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은채는 준호에게 자신의 회사로 와서 일해달라고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그녀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은채는 준호가 일하는 낡은 카센터로 직접 찾아갔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준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낡은 트럭의 엔진을 만지고 있었다. 엔진 오일 냄새와 쇠 긁는 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은채는 이곳이 자신의 고급 사무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준호 씨. 은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은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은채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호 씨의 재능이 이런 곳에 썩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회사 미라클테크의 연구개발팀으로 와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씨라면 분명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고 대우를 해드리죠. 준호는 은채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미라클테크는 그가 꿈에서나 그리던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다. 그곳에서라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수술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게는 저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기계를 만지는 일이 좋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은채의 방식이 싫었고 그녀의 제안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불편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싶었다.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자존심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가난한 남자가 감히 나의 제안을 거절해 미쳤군. 준호 씨, 지금 뭘 거절하는지 알고나 말하는 겁니까? 당신의 할머니 수술비도 제가 알아봤는데 당신이 지금 이딴 허름한 곳에서 벌어봐야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당신의 오만함이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채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날카로운 비난이 섞였다. 그녀는 그의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 그를 자극했다. 준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할머니 이야기에 민감했다. 제 할머니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은채는 준호의 완고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준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배려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지기로 했다. 좋아요. 그럼 준호 씨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은채는 품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는 우리 회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극비 자료예요. 일주일 안에 이 설계도에서 오류를 찾아내거나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당신 할머니 수술비는 물론이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은 평생 이런 허름한 곳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어때요? 자신 있어요. 은채의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그녀는 이 설계도에 아주 미묘하고 찾기 어려운 오류를 하나 심어 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기술팀 최고 전문가들도 몇 주간 헤맨 끝에 겨우 찾아낸 부분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감히 이 엄청난 난이도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에게 한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준호는 USB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할머니의 수술비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이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는 은채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회장님,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는 낡은 방구석에 앉아 은채가 건넨 설계도를 펼쳤다. 복잡한 수치와 알 수 없는 기호들, 수십 장이 넘는 설계 도면들은 그의 눈을 현혹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준호는 밤낮 없이 설계도에 매달렸다. 낡은 돋보기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달아빠진 자를 들고 그는 그림자를 친구 삼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부품과 회로 그리고 복잡한 역학 관계들로 가득 찼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쇠약해졌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지켜봤다. 야, 준호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 여자가 너 갖고 노는 걸 수도 있어. 괜히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우는 준호가 이 무모한 도전에 뛰어든 것이 걱정스러웠다. 괜찮아. 지훈아, 이건 나에게 주어진 기회야.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해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독했다. 아무도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의 지식은 독학으로 쌓은 것이 전부였고 그의 도구는 낡고 허름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만들어낸 설계도를 아무런 첨단 장비 없이 오직 자신의 머리와 손으로 파헤쳐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준호는 이 시험이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선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거대한 도전임을 직감했다. 그의 손끝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다. 일주일 후 준호는 은채의 회사 미라클테크의 최고층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곳은 그가 사는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첨단 기술과 화려함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준호는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재킷 차림으로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낡은 수첩과 USB가 들려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은채가 차갑고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미라클테크의 수석 엔지니어들과 몇몇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은채가 직접 초대한 듯한 몇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준호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은채의 계획이었다. 은채는 준호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나타난 것에 대해선 내심 놀란 기색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 씨,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준호의 대답을 재촉하는 듯한 미묘한 압력이 느껴졌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은채가 건넨 차세대 자율주행차 설계도가 나타났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회장님께서 주신 설계도는 매우 혁신적이고 뛰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회의실 안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은채가 심어놓은 의도적인 오류를 찾아낸 것에 놀란 듯했다. 은채의 얼굴에도 미세한 동요가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숨겼다. 그녀는 준호가 그 오류를 찾아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과연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 한 수석 엔지니어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말하는 미세한 오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 단순한 탁상 공론이 아니기를 바라네. 이 질문은 은채가 그에게 던진 숨겨진 질문이자 준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손으로 그린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면과 수많은 계산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네, 보십시오. 준호는 스크린의 설계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이 부분, 자율주행 모드에서 고속주행 시 특정 곡률의 도로를 만났을 때 시스템의 연산 속도가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감지하기 어렵지만 약 0.003초의 미세한 지연이 생기더군요. 이 지연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발생 시 차량의 제동거리에 치명적인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이어서 이 오류가 발생하는 역학적 원리를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 정연했다. 수석 엔지니어들은 준호의 설명에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몇 주 동안 매달려 겨우 찾아낸 오류를 이 젊은 남자가 단 일주일 만에, 그것도 낡은 수첩에 적힌 송글씨만으로 완벽하게 파헤친 것이다. 그럼 자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은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는 준호의 능력에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네, 물론입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답하며 자신의 수첩에 그려진 새로운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기존 설계도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개선 방안이었다. 그는 새로운 알고리즘과 함께 몇 가지 부품의 재배치, 그리고 혁신적인 재료 사용을 제안했다.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 부분에 자가학습형 인공지능 모듈을 추가하고 이 센서를 다른 위치로 재배치하면 연산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준호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의 설명은 깊이 있고 창의적이었다. 그가 그려놓은 손 스케치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는 단순한 오류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기존 설계도를 한 차원 끌어올린 것이었다. 수석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 분석력과 통찰력이라니. 우리가 놓쳤던 부분까지 찾아냈잖아. 기자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은채는 준호의 설명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 차가운 표정에서 점차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로 물들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열정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흥분을 넘어선 낯선 감정이었다. 준호가 설명을 마치자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수석 엔지니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준호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습니까?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준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했으니까요. 은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의 거친 손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준호 씨, 제가 틀렸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인정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은채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오늘 미라클테크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찾았습니다. 준호 씨는 우리 회사의 차세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감탄하고 존경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다. 미라클테크 회의실에서 준호가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증명한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져나갔다. 익명의 청년, 세계 최고 IT 기업의 핵심 기술 오류를 찾아내다. 미라클테크, 스카우트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뉴스피드를 장식했다. 사람들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세계적인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들을 압도한 준호의 모습에 열광했다. 그의 겸손함과 순수한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물론 은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 또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차가운 CEO라는 그녀의 이미지에
인간적인 매력을 더했다. 그녀의 회사는 준호라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을 인정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준호는 미라클테크의 차세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즉시 임명되었다. 그는 꿈에서나 그리던 첨단 연구실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낡은 수첩 속에 잠들어 있던 그의 아이디어들은 현실이 되었고 그의 손끝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했다. 준호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엔지니어였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준호의 가족에게였다. 은채는 약속대로 할머니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다. 준호는 할머니의 침대 곁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컸구나. 고생했다. 내 강아지. 준호는 할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위해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했다. 동생은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더 이상 낡은 학용품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준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드렸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집을 가득 채웠다. 준호의 삶은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다. 은채와 준호의 관계 또한 미묘하게 발전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존중에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로의 진면목을 알아갔다. 은채는 준호의 기술적인 통찰력과 더불어 그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준호의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던 그녀의 삶에 준호는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대화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친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의 준호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은채는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준호 씨, 사실 제가 그때 당신에게 던진 제안은 당신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당신은 제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은채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심이 비쳤다.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 덕분에 제 재능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동생도 행복해합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기적이라니요. 그건 준호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당신의 재능과 용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은채는 준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금 두근거렸다. 그녀는 준호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준호는 은채에게 자신의 어릴 적 꿈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부유했지만 외로웠던 자신의 이야기를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은채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에 집착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그의 어린 동생을 데리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지갑에는 여전히 수백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했지만 이제 그 돈은 타인에게 베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때 준호의 재능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미라클테크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이제 준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준호의 아이디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고 그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준호의 지휘 아래 미라클테크는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연이어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갔다. 준호는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을 돌보며 사회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젊은 리더가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준호와 은채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가져다 주었다. 낡은 골목길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고치던 소년 준호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젊은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차갑고 오만했던 백만장자 은채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업가로 변모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계속해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몇 년 후 준호는 미라클테크의 핵심 연구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의 주도 아래 회사는 환경 친화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연이어 개발하며 업계를 선도했다. 그의 낡은 수첩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보물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고 그의 책상 서랍 한편에는 기름때 묻은 낡은 렌치와 그가 직접 만든 공구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준호의 가족에게도 찬란한 봄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완벽하게 회복하여 매일 준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어린 여동생은 준호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준호는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며 땀 흘리는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정과 행복을 선물하는 듬직한 아들이자 오빠가 되었다. 은채는 준호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좇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는 준호라는 존재가 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준호의 순수함과 열정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지만 은채는 준호의 고향인 낡은 동네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리기를 원했다. 그곳은 준호가 자신을 처음 도와줬던 그 길과 가까운 곳이었다. 은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씻어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환한 미소로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 대신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준호는 자신의 이름으로 준호자동차 공학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젊은 인재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은채는 자신의 회사 미라클테크의 기술과 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재단을 후원했다. 그들은 또한 낡은 동네에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직업 훈련 센터를 건립하여 준호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새로 지어진 직업훈련센터의 개관식 날, 수많은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준호는 연단에 서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그리고 저를 믿어주고 이끌어준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센터는 저처럼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옆에는 은채가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에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 가난한 남자가 부유한 여자를 만나 신분 상승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재능과 순수한 마음이 편견과 물질주의를 이겨내고 결국 사랑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한적한 오후, 준호와 은채는 준호가 처음 은채의 차를 고쳐주었던 그 낡은 도로를 함께 산책했다. 이제 그곳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여보,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은채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그때 당신이 내민 손을 잡을 줄도 몰랐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은 내 인생의 펑크 난 타이어를 고쳐준 사람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은 다시 달릴 수 있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겨울을 지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봄날을 함께할 것이었다. 저 멀리 그들의 재단에서 후원받아 공부한 젊은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준호와 은채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과 꿈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이 세상에 뿌린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준호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위대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준호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